네, 자, 기출 테마 2025년도 기출 테마 30서 네, 테마 4번서부터 네, 다시 압축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정규 강의 있으니까 정규 강의 꼭 들으시고 요 강의는 제가 유튜브에 공개해서 이 정규 기출 테마 30선 교재에 대한 정규 강의에 대한 예습이나 또는 복습으로 활용하시기 위해서 압축해서 우리 핵심 정리만 쭉 짚어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리고 싶지만 압축된 내용으로 복습용으로 올리는 거라서 좀 빠르게 압축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복습할 수 있도록 자,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공동신청, 단독신청 이거 4번 테마로 잡았는데요. 되게 자주 나오는 테마입니다. 당연히 공동신청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단독신청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당연한 공동신청인데 특이한 공동신청의 출제가 좀 됩니다. 그래서 특이한 공동신청, 이게 공동신청이라고?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이제 단독 신청이 나오다가 이제 특이한 공동 신청으로 조금 출제 경향이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특이한 공동 신청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유증. 유증이 공동 신청이라는 건 좀 특이할 수 있잖아요. 유언장을 썼다 이런 거. 그다음에 변경 등기 중에 권리 변경. 이 두 가지가 좀 자주 나오고요. 조금 특이하게 나오는 게 이제 공유물 분할 금지. 공유물인데 너랑 나랑 토지를 공유하는데 분할하지 말자. 라고 약정을 걸었거든요. 이 약정 기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변경 등기를 할 때 그 내용은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소에. 그래야 등기관이 믿지. 그래서 그런 내용 변경 등기도 이제 공동 신청을 한다는 거. 이거 좀 특이한 공동입니다. 보통 뭐 매매나 증여를 공동으로 한다 이런 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잘 안 나오고 좀 특이한 공동. 그리고 이제 예외적인 단독 이런 것들을 출제를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행 판결이 확정되면 단독 신청으로 처리합니다. 누가? 승소한 자가. 자, 승소한 등기 권리자도 또는 의무자도 단독으로 승소만 했다면 혼자 등기소에 가서 판결문 내밀면서 해주세요 라고 하면 등기가 처리가 된다는 거죠. 자, 물론 패소한 자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판결에서 이기고 나서 완전히 판결이 확정이 돼야 돼요. 더 이상 뒤집을 수 없게 이제 끝났다라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단독 신청이 가능하죠. 자, 보존 등기 또는 보존 등기 말소 단독이 있죠. 자, 표시 변경, 부동산 표시 변경 또는 부동산 변경, 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얘네들은 단독 신청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리 변경은 공동 신청입니다. 그래서 변경이 3개 있어요. 부동산 표시 변경, 명인 표시 변경, 자, 권리 변경. 이 권리 변경은 공동이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혼자 처리하게 돼 있다. 수탁자는 똘똘한 애라고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죠. 똘똘한 애가 해야지. 그죠? 부자들은 안 나서요. 부자들이 똘똘한 애, 야, 해라! 라고 시키니까 얘 혼자 한단 말이죠. 자, 상속 등기 또는 법인 합병 등 포괄 승계에 의한 등기는 단독 신청이죠. 이거 상속입니다. 상속.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아들이 상속 등기 내리는 거 단독으로 처리합니다. 자, 가등기를 단독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이나 아니면 법원의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꼭 필요하죠. 자, 요거를 촉탁 등기라고 사기를 치면 틀립니다. 그죠? 요걸 촉탁이라고 사기를 치는데 요거는 단독 신청 등기입니다. 단독 신청 등기입니다. 그다음에 가등기 말소를 가등기를 혼자 지을 수 있는 사람이 3사람이 있어요. 가등기 말소 그럼 무조건 가등기 명인, 가등기 의무자 이해가 아니에요. 잘 나오셔야 돼요. 정말 강조 많이 했던 겁니다. 수용 등기는 단독 신청이다. 사업 시행자가 혼자 뺏어가니까. 자, 유증은 공동이라고 그랬죠? 요거 유증. 자, 유증은 공동입니다. 포괄 유증, 특정 유증 불문하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으로 처리합니다. 물론 포괄 유증으로 보존 등기를 한다 그러면 단독이겠죠. 근데 절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포괄 유증으로는 보존 등기가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그건 나올 수 있어. 근데 포괄 유증으로 인한 보존 등기는 이게 가능하다가 나오지 공동이냐 단독이냐 안 나와요. 유증에서 공동 신청 얘기하면 다 이전 등기를 물어봅니다. 그죠? 요건 공동 신청. 유증 등기는 공동 신청이다라고 기억을 좀 해주세요. 또 괜히 또 말을 꺼낸 것 같네. 자, 다시. 포괄 유증을 받았다면 이게 만약에 미등기였다라고 할 때 미등기 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유증받은 거에 포함되어 있었다. 라고 할 때 요거 가지고 보존 등기가 가능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요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히 단독 신청일 수밖에 없어요. 보존 등기니까. 왜? 보존 등기 단독이라고 했으니까.
그 보존등기니까 어쨌든 이건 단독일 수밖에 없는 거고 유증이라고 단독인 게 아니야. 유증이다 그러면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등기된 걸 유언장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럴 땐 유언 집행자가 넘겨줘야 될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 신청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유증은 공동이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포괄 유증으로 미등기를 보존등기하겠다 이럴 때는 이거 가능하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보존등기니까 단독인데 이건 물어볼 리가 없어요. 시험에 절대로 안 나옵니다. 당연히 보존등기가 단독이겠지. 이게 포괄유증을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포괄유증을 받으면 보존등기가 가능하다라는 것까지만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눠보시면 간단하게 유증은 공동신청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근데 아버지가 계약서를 써놓으시고 가셨으면 포괄승계인이 대신 처리를 상대방과 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공동신청으로 하게 되겠죠. 포괄승계인과 아버지의 상대방이 공동으로 처리를 한단 말이죠. 자, 지역권은요. 승역제 신청합니다. 승역제 신청합니다. 요역지은 직권이요. 요역지은 직권이요. 요역지은 직권이요. 자, 양쪽에 다 들어갑니다. 승역제도 지역권 등기라고 요역지도 지역권 등기를 하는데 승역제 신청합니다. 그러면 승역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승낙해 주니까 의무자가 되는 거고요. 자, 승역 소유자 그다음에 의무자가 되는 거죠. 요역지 쪽에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역지가 가자 라고 요구하니까 권리자. 그래서 둘이 같이 가는 공동신청으로 승역지 쪽에다가 등기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요역지에는 등기관이 알아서 똑같은 내용을 써주게 돼 있는 거죠. 자, 승역지에는 목적과 범위를 쓰고 요역지를 쓰고 요역지에는 목적과 범위를 쓰고 승역지를 쓰고 그래서 양쪽에 다 지역권 내용이 다 기재가 된다라는 것도 요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까지 조금 섞어서 자 공동신청, 단독신청에 잘 나오는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 요즘에 이제 공동신청으로 나오는 것 중에 조금 특이한 게 공유물 분할 금지 또는 불분할이라고도 하거든요. 불분할. 근데 불분할 그러면 약간 좀 저는 어감이 안 좋고 또 수험생들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분할 금지라는 말로 좀 보통 씁니다. 분할 금지, 불분할, 특약. 자, 공유물 분할하지 말자라고 약정이 됐단 말이죠. 이 내용이 변경된다라고 한다면 변경. 이 내용이 특약이 분할 금지 특약이 한 뭐 3년간 분할하지 말자 그랬는데 5년으로 가거나 2년으로 줄면 늘거나 줄면 등기관 입장에서는 한 사람만 오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같이 와라 이거죠. 그래서 이럴 때 이 변경 등기는 공동 신청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권리 변경처럼 처리를 하시면 돼요. 권리 변경은 공동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일종의 권리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요거 공동이란 거 좀 특이하게 종종 출제가 됩니다. 자꾸 생각이 나네. 수용됐죠? 수용은 단독 신청이죠. 근데 수용이 실효됐어. 색깔 좀 바꿔볼게요. 자, 실효되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시 말소할 수도 있죠. 요거는 또 공동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 수용은 단독 신청이지만 실효돼서 되돌려 주는 상황. 이럴 때는 말소하는 거를 공동 신청으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자, 공동 신청, 단독 신청 핵심을 한번 쭉 추려봤습니다. 자, 다음 테마. 자, 다음 테마가 이렇게 5번 테마 보시죠. 자, 5번 테마에 대해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대위 신청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 사람 거요. A 거. A가 의무자로서 이렇게 B한테 넘겨줄 상황이란 말이죠. 요 등기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들어놓았단 말이에요. 왜? 망했거든. 망해서 내가 이 재산 가져서 등기해봤자 별 실익이 없다. 는 모르겠다라고 들어넣어버렸으면 이제 거기에 대한 채권자, 이 사람이 채무자니까 이 사람 채권자입니다. 자, 채권자가 채무자가 가진 권리 있잖아요. 채무자가 가진 권리, 이렇게 된 권리. 이거를 대신 행사해서 A한테 가가지고 야, 저 사람 채권자로서 대신 왔어. 내놔. 같이 가자라고 해서 A를 데리고 등기소에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럴 권한이 이 사람한테 이제 주어지게 된다. 이게 채권자 대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이 사람의 이름을 두 가지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사람은 채무자이면서 등기 권리자다라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 C가 채무자 B를 대위해서 A로부터 B로의 등기를 신청하는. 자, A로부터 B로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때 신청인, 이 사람이 신청이네요. 이 사람이 신청이네요. 채권자가 신청이 되지만 등기 권리자는 B가 되는 거죠. B가 권리자면서 채무자인 거죠. 이때 등기관은 등기 필정보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등기 필정보는 그 사람이 직접 자기 걸 신청해야 되는데 남의 걸 신청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명인이 나왔지만 직접 신청하지 않았다. 즉 명신이 아니다. 그럼 이때는 작성 통지하지 않고 따로 완료 통지를 해주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작성 통지하지 않고 완료 통지한다.
라고 등기 필정보일 때 작성 통지란 말을 쓰고요. 등기 완료 통지는 그냥 완료됐다라는 사실만 통지를 해주는 거죠. 두 개를 구분하셔야 돼요. 자꾸 통지라는 말 때문에 이거 가지고 헷갈려 하시는데 둘 다 통지란 말을 써요. 이거는 등기 필정보 작성 통지, 그다음에 등기 완료 통지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등기 필정보 작성 통지는 명신이 꼭 나와야 되고요. 등기 완료 통지는 명신이 아닌 사람한테 내 명의로 등기가 됐는데 내가 신청을 안 했다. 또 남의 걸 내가 대신해 줬다. 이런 사람들한테 완료 통지를 해주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3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위 신청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하나 더 하자면 대리인 있죠. 대리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대리인은 뭐 법정 대리, 임의 대리 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의 위임을 받고 왔다. 임의 대리, 그죠? 내가 제 아버지다. 뭐 이런 법정 대리 이런 걸로 이제 처리가 되는 게 이제 대리가 되는 거죠. 대리와 대위를 구분해야 됩니다. 5번 테마에서는 제3자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고요. 자, 다음 6번 테마는 촉탁 등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자, 촉탁 등기는요, 관공서. 자, 관공서는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주로 얘기하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등기 권리자인 경우에도 촉탁이고 의무자인 경우에도 촉탁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공동신청을 할 수도 있다. 자, 공동신청 가능. 당사자로서 들어온다면 이거는 공동신청도 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촉탁인데. 거꾸로 국가지자체가 권리자인 경우도 촉탁이에요. 근데 그것도 공동신청으로도 가능하다. 그죠? 그다음에 촉탁은 신청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특별 규정이 없다면 신청에 따른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니까 신청이나 촉탁이나 비슷하게 처리를 한다. 근데 촉탁은 좀 특이한 것들이 있죠. 특징들이 있죠. 좀 봐주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쏙닥쏙닥. 근데 촉탁으로 꼭 해야 될 것들이 있어. 걔네들은 신청하면 29조 2호에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로 각하 사유에 해당되게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경우죠. 꼭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이런 멘트가 나오면 안 된다. 요거는 이제 가압류나 가처분 경매 관련 등기들은 꼭 촉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신청으로 하면 각하되겠다. 그죠? 자, 라 보시면 관공서가 촉탁을 하는 경우 보통은 등기 대장에 부동산 표시가 안 맞으면 각하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봐주고 그냥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아주 특이하죠. 이거 불일치가 조금이라도 나면 우리가 신청했을 때는 가차없이 각하시킵니다. 근데 관공서 촉탁이니까 처리를 해주겠다라는 특별 대우를 하는 거예요. 촉탁이라서. 자, 또 특별 대우가요. 등기필 정보를 안 내도 돼요. 촉탁의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 제공하지 않아도 처리를 해주고 우편 촉탁까지도 받아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우편 보내면 신청서가 우편으로 와서 각하. 촉탁서가 왔어? 그럼 받아줄게.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또 촉탁의 경우 만약에 뭔가 상속이 일어났다. 어떤 변경 등기가 처리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상속 처리가 안 됐네, 뭐 변경 처리가 안 됐네, 그럼 각하당할 수 있어요. 당사자가 안 맞는데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촉탁의 경우에는 이런 가름에서 대위로 함께 촉탁할 수가 있습니다. 촉탁 등기로 들어갔는데 뭐 상속 등기 처리가 안 돼서 그것도 우리가 대리로 처리하고 촉탁하고 그 다음 등기를 처리할게 라고 해서 처리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압류 등기가 들어가는데 상속 등기 안 돼 있다 또는 각종 변경 등기 안 돼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대위해서 이들을 함께 촉탁해서 압류하면서 이런 변경이나 상속 등기 같은 걸 해버리고 가져가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시험에 낼 때요. 압류 등기를 촉탁했는데 상속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또는 변경 등기가 안 돼 있으면 각하당한다. 이럴 리가 없어요. 같이 촉탁해서 처리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촉탁 등기는 많은 부분을 봐주겠다라는 부분을 포인트로 잡으시면 문제 접근하시기 훨씬 편하게 될 겁니다. 자, 요번 테마 6번 테마는 이제 이렇게 촉탁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자, 7번 테마. 요거는 신청 정보 또 등기필 정보의 제공이 있죠. 요거는 우리가 내는 거. 신청서 써내는 거, 그죠? 그 신청서에 뭐를 써내냐, 내용이 뭐냐, 이거죠? 일단 부동산을 써야 돼요. 토지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자, 지목 면적이 있죠? 근데 여기는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이에요. 종구면. 그래서 지목이 토지의 종류니까 건물의 종류를 쓰는 거예요. 건물은 구조가 또 있겠죠? 종류, 구조. 이런 것들을 써줘야 되고요. 또 당사자의 명주번 써줘요. 명주번. 성명, 주소, 등록번호 써주고요. 자, 대리인은 명주까지는 쓰고 주민등록번호는 쓰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당사자의 명주번은 다 써야 되지만 대리인은 법무사,
이름하고 주소까지만 쓰면 된단 말이죠. 이 대리인의 명주번은 신청서에 쓴다는 것이지, 자, 등기 기록에는 기록하지 않는다. 등기 기록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는 대리인을 쓸 리가 없잖아요. 자, 그렇게 연결을 또 해주셔야 돼요. 이때 대리인은요, 법인의 대표자도 똑같이 보셔야 돼요. 법인의 대표자도 대리로 똑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등기 필정보를 자, 의무자 거를 자, 제공하게 돼 있죠. 현재 의무자가 예전에 권리자 할 때 받아놓은 거, 그거를 신청서에 비밀번호 써서 내게 돼 있다. 이걸 제공하는데, 의무자가 등기소에 가야 되는 경우가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공동신청, 권리자 의무자.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 신청. 이 두 가지 경우에만 제공하게 돼 있고, 나머지 승소한 권리자라든가 단독 신청이라든가 그러면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등기소 받아주세요. 몇 년도 몇 월 며칠입니다. 이렇게 써서 내는 게 신청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고요. 이 제공에 대해서 자, 등기필정보 제공에 대해서 여기다 또 써 있죠. 의무자가 등기소에 갖다 내는 걸 제공이라고 얘기하고요. 거꾸로 등기소에서 명신 권리자한테 주는 거를 작성 통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등기가 끝나고 나서 등기소에서 만들어주는 거, 명신이죠.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 내 명의로 직접 신청 그 사람한테 자, 작성 통지가 나오고, 그 사람이 자기네 장롱에 넣어놨다가 자, 나중에 꺼내서 다음 등기 신청서에 써서 내는 거를 제공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의무자가 등기소에 가는 경우가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공동신청. 자, 또 하나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 다시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 신청이죠. 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 신청.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제공을 한다. 나머지는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동 신청에 반대 단독 신청 제공하지 않는다. 단독 신청인데 승소한 권리자면 제공하지 않는다. 단독이니까. 근데 승소한 의무자면 단독이라도 제공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공한 경우 두 가지, 공동 신청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 신청. 이 두 가지를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6번 테마의 제가 핵심 포인트로 잡아놓은 부분이 있죠. 자, 이번 강은 여기까지 핵심 테마 하고요. 또 다음 강에서 핵심 테마 다음 8번서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